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여러분 배우시는 것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40분 정도 시간으로 핵심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접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해보고 나면 대부분 것들은 그래요.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진행하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정도를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대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저희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회사 웹사이트라든가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걸 갖다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뭐 매출이 조금 전에 동구박 같은 회사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가 그 매출이 지금 뭐 몇 억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고객은 누구지? 그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검증이 가능하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직관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직관에 의존하는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직관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은 다른 말로 하면 도박과 똑같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그 LA에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이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한 번 엄청나게 땄어요. 엄청나게 땄는데 그때 그 자리가 뜨고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땄으니까 이거 끝까지 따겠다고 앉아있다가 제 모든 여행객까지 다 잃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사업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관은 한 번은 엄청난 대박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 도박과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향하는 것들은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수많은 방법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클라우드 분석 도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로그인한 다음에 얘한테 요 녀석은 지금 우리 분석대상 서버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웹서버를 분석을 해줘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걸 셋업이라고 표현해요.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 웹사이트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데 그게 뭐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접속하는 웹사이트가 뭐다라는 걸 알지를 못하죠. 그걸 알려줍니다. 그걸 알려주면 그걸 분석하기 위한 코드를 하나 줍니다. 그 코드를 우리 웹사이트에 심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석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론적으로 다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웹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특성을 보면 샵을 클릭하면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어서 샵을 클릭한 다음에 이게 장바구니를 클릭하고 뭐 장바구니 보기를 클릭하면 이 결제로 진행하면 실제 신용카드 화면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려는 거고 다시 좌측에 있는 이 픽셀 프레스 이걸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조금 전에 이걸 갖다 보면 초기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진행을 할 텐데 이 뒤에다가 서픽스로 wp-admin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여되어 있는 그 URL 뒤에다가 슬래시하고 wp-admin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창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관리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이면 물건 주문 처리하거나 그런 화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건 유저 화면이고 우리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자 모드는 이렇게 URL을 입력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창이 뜰 거고요. 이때 입력하고 들어가면 이제 요 녀석이 보면 관리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이면 물건 주문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로그인 안 되시면 캡스락 대문자 눌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보면 그 프로그램을 셋업해서 이게 뭐 잘못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여기서 그냥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별거 아닌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요. 야, 보면 제가 알려드린 게 HTTP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에 지금 접속을 했어요. 우리 브라우저를 갖고 인터파크에 접속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TP로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클라이언트 여러분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값이 이게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스니핑이라는 툴이 있어서 네트워크에 제가 그 도구만 그 설치를 하면 여러분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HTTP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TP는 보안이 되게 허술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 보면 예를 들어 인터파크의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인터넷에 식별하는 정보인데 그게 다 유출 가능한 게 HTT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HTTPS는 뭐냐? 이걸 암호화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HTTPS예요. 그러니까 HTTP를 쓰냐 S를 쓰느냐 그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나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대로 이건 컴퓨터니까 이건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니까 명령을 입력하는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데모 서버니까 굳이 HTTPS까지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접속하시면 이거 여기까지 잘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좌측 상단의 집 모양 클릭하시면 자, 이제 유저 화면이 되고요. 다시 이번엔 좌측 상단에 있는 계기판을 클릭하면 조금 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토글 버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저 화면과 저희가 그 관리자 화면을 제대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일단 유저 화면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건 자, 모든 인터넷 그 지구상에는 웹 서버가 수백만 대가 있습니다. 수백만 대 웹 서버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게 바로 저 웹 URL이라는 겁니다. 도메인명 그걸로 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이 지금 접속한 웹사이트가 다 다른 게 다 이걸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락 지정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복사를 하면 자, 이걸 타이핑 안 하려고 복사를 한 거예요. 타이핑 안 하려고 복사를 한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분석 도구를 어떤 분석 도구를 쓴다고 했죠? 클라우드 분석 도구. 그러니까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새 탭을 한 번만 띄워보세요. 새 탭을 띄우시면 자, 그러면 구글 검색 엔진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구글 데모 계정 웹사이트 자, 이런 검색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구글 데모 계정 웹사이트 이걸 입력하면 자, 엔터를 치면 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희 쪽 지금 마소 캠퍼스에 어떤 안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놓은 게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자, 이제 클라우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그걸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지메일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무료인 대신에 정보를 갖다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메일 계정 혹시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다 지메일 계정 갖고 있으시죠? 지메일 계정이 없으시다면 여기 어카운트 구글.com 사인업 이걸 클릭하셔서 지메일 계정을 만드셔야 이 실습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이걸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아마도 대부분 그 학생들이면 다 지메일 계정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메일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오면 버튼이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버튼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 바로가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찾으셨나요? 자,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보면 데모 계정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도움말 밑에 보면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자, 여기 데모 계정 액세스라는 거 밑에 데모 계정 액세스라는 이 패러그래프 바로 하단에 자, 여기 자, 데모 계정 액세스라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미 지메일에 로그인 되어 있어서 곧바로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 창이 뜰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이제 지메일 여러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로그인 잘 되세요? 네.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그 아이디 암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시거나 이게 안 되시면 아까 다시 가입하셔서 이 허들은 건너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되겠죠? 무료 서비스인 대신에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게 분석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석 화면이 지금 보시는 분석 화면이 아마도 한글로 나올 거예요. 한글로 나오는데 한글로 나오면 나중에 구글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바꿔놓고 사용할 거예요. 자, 영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화면 하단에 여기 보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이 좌측 하단에 관리라는 메뉴,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관리에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관리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관리라는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 보면 자, 상단에 관리자와 사용자가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관리자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걸 사용자를 클릭을 해보세요.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자,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여러분 언어가 한국어로 지금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국어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자, 잉글리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기본 기간을 30일로 설정을 할게요. 뭐 이 위치나 그런 거 잘 못 찾는 분 계세요? 네, 뭐 UI나 UX가 처음 사용해보면 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 자, 여기 영어와 30일 이거 설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위치만 찾으면.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이 스크롤 내리셔서 여기 변경사항 저장 스크롤 끝까지 내리면 변경사항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크롤 밑까지 내리면 변경사항 저장이 있고요. 변경사항 저장하면 이제 기본 언어가 이게 영어로 바뀌는데 이걸 반영하려면 좌측에 이 홈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홈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홈 버튼을 클릭하니까 여전히 한국어예요. 그 상태에서 보면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보면 이 리프레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URL 입력하는 창 옆에 이런 보면 그 반원 화살표가 여기 오픈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네, 이걸 눌러보세요. 이 화살표. 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설정한 값을 가지고 이거 환경이 리셋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환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 이제 화면을 저랑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저랑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분석 서버고 이건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 웹사이트입니다. 요 녀석은. 자, 근데 요 녀석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가 요 녀석을 분석하겠다라는 걸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걸 알려주는 작업을 셋업이라고 합니다. 셋업은 어떻게 진행하냐? 밑에 어드민 클릭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갔던 자, 셋업은 모두 다 어드민 화면에서 진행이 돼요. 자, 어드민을 선택하고 여기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라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드민 입력하면 화면 저처럼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이 톱니바퀴 이게 어드민이고요. 이 어드민을 클릭하면 당연히 어드민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 자, 첫 번째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자, 이게 분석을 의뢰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요 녀석은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하는데 어카운트라는 건 주로 회사를 모델링 합니다. 자, 저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렇게 임의의 이름을 입력해도 되는데요. 임의 입력하는데 2018이죠. 임의의 이름을 입력해도 되는데 주로 요 녀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회사,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마소캠퍼스라든가 동구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 회사가 보유한 웹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웹사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뭐 동구밭이라고 하면 브랜드를 갖다 서브 브랜드를 많이 만든다면 웹사이트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걸 모델링하는 게 바로 이 보면 웹사이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웹사이트 URL이 뭐냐. 솔직히 다른 거 입력해도 돼요. 이 녀석은 그냥 내 웹사이트 그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그건 영향 전혀 없습니다. 제일 핵심은 바로 URL이에요. 웹을 식별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걸 그냥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고, 근데 붙여넣으니까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딜리트 키로 만 남겨놓고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여러분이 타이핑하셔도 돼요. 타이핑하셔도 되는데 타이핑하면 미스타이핑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붙여넣고 프로토콜을 없애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분석하고자 하는 회사 웹사이트가 요 녀석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녀석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 부수 정보인데 이 웹사이트가 속한 인더스트리가 어디냐, 뭐 자동차냐, 아트냐, 뷰티냐, 뭐 뷰티 앤 피트니스 선택을 해볼게요. 이걸 선택하면 이건 필수는 아닌데 나중에 이 영역의 평균 수치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평균 뭐 트래픽을 제공하면 우리가 평균보다 잘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벤치마킹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속한 영역을 잘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밑에 리포팅 타임 존. 자,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쪽에서. 자,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면, 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고요. 핵심은, 자, 이 웹사이트 U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난 분석했으면 좋겠어 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원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변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1번가에 로그인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11번가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죠. 브라우저로 접속하는데 11번가에서 접속하는 이 브라우저가 여러분이라는 걸 과연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갖다가 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보면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한국말로는 인증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인증을 하는데 인증은 가장 기본적인 건 What you know라는 방식이 있어요. What you know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너라고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What you know 대표적인 게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여러분이 맞는지는 얘는 몰라요. 그쵸? 모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그 열심히 제 카드 갖고 제 와이프가 11번가에서 지금 결제한 게 지금 왔거든요.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11번가에 제가 항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책임은 제가 있고 그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제 와이프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내 거 갖고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그걸 김진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방식이에요. 문제가 많은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은 근데 왜 많이 하냐? 쉬우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쉬우니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융권에서 이런 걸로 서비스를 하려면 이걸로 서비스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계좌 이체를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계좌 이체를 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계좌는 중국 애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중국 애들이 다 갖고 가니까 이 방법 못 씁니다. 그러면 쓰는 게 완유해고라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완유해고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지문도 있고요. 지문도 되게 좋은 예고요. 주로 이 웹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즉 은행에서 여러분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은행을 가면 그때 USB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관을 읽어보면 USB 있는 내용을 PC에 복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사하는 순간 복제가 일어나니까 완유해부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다 복제해서 쓰는 거죠. 복제해서 쓰는 거지만 엄밀하게는 USB를 갖고 있으면 그건 완벽하게 보안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해외에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 제가 지금 LG전자 담당자예요. 근데 경쟁사 삼성전자의 트래픽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접속해서 삼성전자 URL 입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의 데이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왜냐면 URL이라는 건 폐쇄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죠. 삼성전 URL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지금 마석 캠퍼스 URL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저희 데이터 복사하려면 이렇게 해서 된다면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소유권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한 것도 아니고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을 쓰냐? 완유 해부 응용 방식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증 토큰이라는 걸 지금 즉석에서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생성하니까 그건 그 보면 세상에 유니크한 어떤 토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웹사이트 특정 위치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특정 위치에 심게 된다면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을 가져서 완유 해부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 하는 걸 입력하면 전 세계 누구라도 문제없는 인증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입력한 다음에 밑에 내려서 자, get tracking ID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get tracking ID 선택하시면 이게 보면 라이센스에 동의할 거냐? 당연히 동의해야겠죠. 동의하는 거에 두 개 체크를 하시고 accept를 하시면 자, 이제 그 보면 소유권을 물어보는 절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 이게 인증 코드예요. 인증 코드 하면 잘 나왔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면 선택하는 순간 전체가 선택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 자, 복사를 하면 이게 복사가 됐죠. 자, 그러면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모드는 좀 좌측에 있는 이거 클릭하면 진입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따라오세요. 자, 보면 이 밑에 보면 메뉴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보면 좌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보면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설정. 찾으셨나요? 그럼 설정이란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설정 메뉴 밑에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설정이란 거 밑에 서브 메뉴가 다시 나옵니다. 이런 거 갖다가 UX를 아코디언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메뉴들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숨겨놨다가 클릭하면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인서트 헤더스 앤 푸터스 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조금 전에 인증 코드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웹사이트 헤더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인서트 인 헤더, 스크립트 인 헤더라는 곳에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보세요. 자,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개발자 또는 관리자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구글이 준 코드, 세상에 유니크한 코드를 여기다 심었어요. 저장을 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웹사이트 소유권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걸 구글이 인증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배포하는 걸 공인인증서 배포하려면 은행 가서 증명을 하는데 전 세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그걸 못하니까 이런 변형, 완유 해부 변형 방식으로 인증이라는 절차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크롤 밑에 내리시면 여기 세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당연히 세이브까지를 하셔야 이게 끝납니다. 그럼 세이브를 하면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제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보면 그 UI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서버는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한테 우리 웹사이트 분석해줘 라고 의뢰를 하는 거고요. 의뢰하기 위해서 핵심은 URL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네가 정말 그 웹사이트 소유안에 맞아?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킹과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면 한양대학교 트래픽이 궁금하면 제가 볼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제가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증 과정을 되게 이게 복잡하지만 원리를 가지고 변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유 노와 완유 해부가 있고 이거에 대한 변형을 만들어서 되게 그냥 유저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만들어내서 이 코드를 내가 논리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심으면 자, 네가 소유권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해줄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 실제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쪽에서 자, 우리 분석 서버에서 좌측 상단에 이 사이트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유저 모드를 한번 진입을 해보십시오. 자, 유저 모드를 진입한 다음에 여기 포트폴리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포트폴리오 클릭하니까 자, URL이 어떻게 나오죠? 포트폴리오 다시 4로 나오죠.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메뉴에서 시계 모양 메뉴 혹시 찾으셨나요? 시계 모양 메뉴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실시간 보고서라는 겁니다. 실시간 보고서고 여기서 오버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오버뷰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지금 접속한 사람이 한 명이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포트폴리오 4고 그 사람이 보는 그 지역은 서울이고. 자, 잘 나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거 선택하고 이번에 샵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URL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URL이 뭘로 바뀌었죠? 샵으로 바뀌었죠. 샵으로 바뀌었으면 데이터 분석이 잘 되려면 이쪽에서 다시 오버뷰를 보면 액티브 페이지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샵으로 바뀌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저가 접속하는 정보를 내가 로깅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분석이 지금 워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나오는 것들은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번호를 갖다 지금 쉐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번호에서 코드가 지금 믹스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오픈해서 그 번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실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코드들이 자 이렇게 분석을 진행한다면 단계로는 우리 URL 입력하고 그 코드를 입력하면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요? 내가 사용하는 페이지가 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접속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유입하는 건 다이렉트로 지금 접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 분석은 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을 못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갖고 의미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작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2,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쌓이면 그 데이터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태에서 2, 3개월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하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자, 좌측 상단에 이 녀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좌측 상단에 올 웹사이트 데이터 이걸 클릭하시면 이 밑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이 밑에 자, 데모 어카운트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데모 어카운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데모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 데모 어카운트를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여기 마스터 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스터 뷰라는 걸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셋업한 건 셋업은 그렇고 끝이에요. 셋업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는 쌓일 텐데 문제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분석을 하는데 이러면 3개월이 지나야 분석 자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렇게 셋업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한 1년 정도 데이터가 쌓인 걸 지금 여러분한테 권한을 다 부여해드렸어요. 권한을 부여해드려서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뭐 데모 계정에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드려서 여러분한테 권한 부여를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쌓이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셋업한 다음에 한 뭐에서 3개월이나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의미는 실제 그리고 3개월 1년이 지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죠.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뭐 페이스북 마케팅도 하고 뭐 키워드 광고도 때리고 막 그런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걸 갖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 제공하는 보고서는 자,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처음에 리얼타임. 리얼타임 뭐죠? 현재 시점에 접속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리얼타임이에요. 자, 그럼 오디언스는 어떤 보고서일까요? 오디언스는 고객. 그러니까 고객 페르소나를 갖다 추정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대단해요. 우리 웹사이트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웹사이트는 물건을 판매하는데 가입하는 화면조차도 없어요. 가입하는 화면조차도 없는데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보면 여기서 오디언스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오디언스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서브 섹션에서 데모그래픽스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찾으셨나요? 데모그래픽스.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걸 클릭하시면 데모그래픽스 안에 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젠더가 뭘 의미하죠? 성별이죠. 자,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들은 남성은 몇 명인지 여성은 몇 명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에이지를 클릭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에이지를 클릭하면 자, 보면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접속을 하는지. 자, 여러분 똑같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인터레스트. 자, 인터레스트를 보면 자, 이 어피니티 카테고리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요 녀석이 뭐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심사 영역이에요. 관심사 영역이고요. 아더 카테고리라는 걸 클릭하도록 할게요. 아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 구매 의향이 높은지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대체 어떻게 알까요? 자,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 녀석은 자, 보면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구글 가입 화면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메일 접속하시면 이 화면을 다 거친 거예요. 이건 위자드에서 다음 누르고 하면 끝나는데요. 다음을 누르면 물어보는 게 여러분 생년월일과 성별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구글은 여러분이 지메일을 만들면 구글이 뭘 알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있고 여러분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지메일에는 데모그래픽의 기본적인 성별과 연령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지금 쓰고 계시죠? 뭐 보면 아이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안드로이드 폰 쓰고 계시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하는 절차가 뭐죠? 이 지메일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왜 입력하죠? 그래야 구글 플레이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입력하죠.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심사는 여러분 부모님도 몰라도 구글은 알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걸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인데 자, 휴대폰이 한번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8시간 정도 미동도 없이 놓여있는 곳 어딜까요? 집이죠. GPS 위치가 변동이 없이 놓여있는 곳. 구글이 여러분 집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낮에 한 8시간 정도 특정 위치에서 계속 빨빨거리고 돌아가는 곳 어딜까요? 한양대학교 학생이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직장 이라고 하겠죠. 얘가 알고 있어요. 집이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자, 그러다 갑자기 여원이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어떤 광고가 뜰까요? 렌트카라든가 제주도 맛집이라든가 그게 여러분한테만 뜰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집이 어디고 직장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이쪽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여행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안에 여러분 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직 보면 젊으신 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 데이팅 앱에 관심이 있다. 내가 데이팅 앱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앱을 사용한 빈도라든가 체류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앱이 뭐냐 헬스인지 학습인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걸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뭘 구매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저장한 곳을 DMP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걸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갖고 그럼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요 오라클도 하고요 IBM도 합니다. 한국 회사만 안 해요. 한국 회사는 이런 개념에 대한 컨셉 자체가 너무 늦게 이해를 했고요. 참고로 구글은 이런 DMP를 지금 20년 동안 모았어요. 20년 동안 모으니까 꽤 정교하게 데이터를 갖다 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자, 이 데이터는 구글이 모은 DMP를 피딩을 해주는 거예요.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을 해내는 겁니다. 되게 대단하죠. 근데 보면 이런 대단한 인프라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은 클릭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보면 되게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디언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지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오 클릭하고 로케이션 클릭해 볼게요. 자, 로케이션 클릭하면 이 밑에 보면 여기에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클릭하면 미국 내에서는 어느 주에서가 유저 유입이 많냐 그게 나오고요. 다시 캘리포니아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캘리포니아를 클릭하면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어느 도시에서 접속량이 많냐. 자, 뭐 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회사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가장 유저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를 보이냐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보면 오디언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디언스 밑에 자, 액퀴지션이라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액퀴지션. 자, 액퀴지션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유저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을 했냐. 자,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의미하는 게 액퀴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액퀴지션을 선택하고 그때 올 트래픽의 채널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올 트래픽의 채널스를 선택하면 원래는 이 안에 나오는 정보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URL이 나와야 돼요. 아까 STD31, 뭐 마소캠퍼스, 조선일보 그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너무 많으면 정보로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가 있을 거죠. 그게 쫙 나열하면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로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어떻게 하냐? 그걸 의미 있게 미리 그룹핑을 해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웹사이트를 나름대로 오거닉 서치의 의미는 뭘까요? 오거닉 서치는. 자,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갖다 알려주는 건데요. 오거닉 서치라는 건 자, 이런 게 오거닉 서치입니다. 자, 제가 구글에 한번 가볼게요. 자, 구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안드로이드 마케팅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위에 나오는 광고 붙는 것들 이건 돈 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광고 없이 광고 끝에 나오는 게 뭐죠? 자, 앱 마케팅 이게 진짜 안드로이드 마케팅이다 라는 게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자, 저희 웹사이트 쪽으로 지금 유저 한 명을 획득했어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죠. 네. 자, 보면 이쪽으로 유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가 유저를 획득한 거죠? 이게 오거닉 서치예요. 검색 결과.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검색하고 지금 무슨 말이면 자, 저희가 이 유저를 획득했는데 구글한테 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냅니다. 컨텐츠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GAIQ라고 입력을 해보면 자, GAIQ 입력하니까 이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저희 사이트가 뜨죠. 그럼 이걸 클릭하면 똑같이 저희 컨텐츠로 왔는데 이때도 저희가 구글한테 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컨텐츠 힘을 통해서 유저를 유입하는 것들. 그런 게 바로 오거닉 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거닉 서치고요. 다이렉트는 뭘까요? 다이렉트.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올 때 URL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저가 URL을 직접 입력한다라는 건 과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다음 아시죠? 다음이 우리나라 넘버2 포털이에요.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자, 다음에 유저가 들어올 때 다이렉트가 많을까요? 오거닉 서치가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거닉 서치가 많대요. 자, 보면 오거닉 서치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이버에서 다음 검색해서 들어가요. 다음은 참 슬플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네이버는 여러분 그냥 튀고 들어가는데 다음은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서 다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오거닉 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되면 그걸 갖다 곧바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이렉트를 많이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자, 그럼 URL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는 G마켓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자, G마켓 URL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잘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나요? 되게 잘 만든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는데 G마켓은 이것도 불만이에요. 이것도 불만이어서 요즘은 G마켓에서 서브 브랜드를 좀 밀고 있어요. 미는 서브 브랜드가 뭐냐면요, 지구예요. 지구. 자, G마켓과 지구에서 어떤 게 입력하기 더 편하죠? 지구. 이게 다이렉트가 훨씬 더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면 여러분 잘 가는 티켓몬스터를 가볼게요. 자, 티켓몬스터 이거 입력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티켓몬스터는 뭘 운영하냐? 티몬이라는 서브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티몬이라는 걸 입력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아는 모 사람이 뭐 디지털 마케팅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30자짜리 도메인을 갖다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거든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제 멋있어 보이지만 유저 그걸 절대 입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짧은 한 뭐 5자 이내짜리로 도메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보면 포지션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셜은 뭘까요? 소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들. 자, 소셜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소셜. 자, 소셜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거죠. 유튜브, 페이스북, 코어라, 레딧.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다 SNS죠. 자, 백 버튼 눌러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분류하는 건 구글이 어떻게 분류하는 걸까요? 자, 원래는 다 URL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분석하기 좋게 구글이 그룹핑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오거닉 서치에서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다 오거닉 서치로 분류될까요?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다음 검색이라든가 빙 검색이라든가 구글 검색을 자, 구글이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다이렉트는 URL 직접 입력하는 것들. 소셜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자, 그리고 다음에 리퍼런 나중에 설명하고요. 페이드 서치는 뭐 할까요? 페이드 서치. 페이드 서치는 돈 낸 검색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돈 낸 검색 결과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com. 자, 이쪽에서 제가 보면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구글 애널리틱스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 이게 전부 다 자, 돈 낸 광고예요. 돈 낸 광고인데 여기 보면 8번째에 뭐가 있죠? 마석 캠퍼스가 있죠. 마석 캠퍼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150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는 순간 자, 보면 네이버에게 150원이 지불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제가 했을 때 돈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키워드 단가가 클릭당 150원을 지금 거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아쉬우세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페이드 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드 서치고요. 다시 이쪽에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네이버 클릭하면 여기 이게 배너 광고 있죠? 배너 광고. 자, 이걸 클릭해서 유저가 유입되는 것들.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웹사이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했는데 우리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저가 들어왔냐.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발행했다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오냐. 그런 것들을 우리 트래픽을 채널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다 얻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셋업한다는 웹사이트 운영하면 온갖 유저에 대한 정보, 지역 정보, 그리고 그냥 채널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얻고 나면 이런 걸 갖고 이제 마케팅 효과들 같은 걸 분석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 분석 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이걸 인사이트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얻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뭐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쪽도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요즘은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라고 하는 것 쪽에 생소해서 그렇지 굳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건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여러분 지금 조가 13개 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3개 조만큼 여기 보면 캠페인이라는 걸 13개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캠페인을 13개 만들고 그리고 보면 예산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캠페인당 예산을 5만 원으로 리밋을 갖다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필요하면 거기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5만 원 초과 안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캠페인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건 캠페인 밑에 있는 광고 세트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광고 세트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타겟 오디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세트는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반응할 거냐, 예를 들어 30대 남성이 반응할 거냐, 지역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반응할 거냐, 뭐 부산에 있는 반응이 반응할 거냐, 그런 것들이 가설에서 타겟 오디언스가 매핑되는 게 여기 보면 광고 세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광고 세트를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설이에요. 이해되시죠? 캠페인 하나의 광고 세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캠페인에서 내가 보면 A/B 테스트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2개를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광고 세트는 타겟 오디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타겟 오디언스마다 여러 개의 광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 이미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카드 뉴스일 수도 있고 일반 텍스트일 수도 있고 어떤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합을 가지고 이 타겟 오디언스는 이런 거에 반응한다, 이 타겟 오디언스는 이런 게 반응한다,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셋업해 줄 건 캠페인 13개까지만 생성하고요. 캠페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그 밑에 타겟 오디언스와 그 다음에 광고를 만들어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데, 타겟 오디언스와 광고는 여러분 가설을 실제 모델링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만들어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 화면이 아니라 그냥 가장 간단한 애드 메이저로 여러분이 광고를 쉽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파워 에디터에서 이런 여러 가설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곧바로 구현을 하시면,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되시면 여러분들 한대로 가설 검증할 수 있는 인사이트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